누구냐? 대체 어떤 놈이 이 죽을 끓였어? 당장 내 눈앞에 데려오란 말이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그건 그냥 주방 구석에서 자벽부가 남은 재료로 대충 끓인. 닥쳐! 이 맛, 이 냄새! 25년 전 내 딸 은수가 매일 아침 내 머리맡에 놓아주던 바로 그 죽이야. 내 딸이 살아있어. 은수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단 말이야. 어딨어? 어딨냐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던 한 소녀. 그 바랜 종이 위에 적힌 강성 리조트라는 네 글자가 대한민국 300조 자산가 강만수 회장의 심장을 터뜨릴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가장 비참한 곳에서 시작된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복수극. 엄마의 낡은 일기장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야, 한서윤, 너 귀 먹었어? 이 비싼 전복을 이렇게 걸레짝으로 썰어 놓으면 어떡해? 식당 주인의 날선 고함이 기름기 가득한 주방의 탁한 공기를 사정없이 가릅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손가락이 조금 부어서 감각이. 서윤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식당 주인이 던진 젖은 행주를 어깨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너 오늘부로 끝이야. 당장 앞치마 벗고 나가. 너 같은 애들 아니어도 일할 사람 줄 섰어.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하루 종일 찬물에 불어 하얗게 터진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말은 목구멍 안쪽으로 삼켜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서윤은 눅눅한 앞치마를 정성껏 개어 내려놓고 식당 뒷문을 통해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갑고 무정했으며 우산도 없이 걷는 서윤의 어깨 위로 비가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신림동 끄트머리,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환기되지 않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누군가 먹다 남긴 컵라면의 잔향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집주인이 노란 포스트잇에 휘갈겨 쓴 명도, 예고, 딱지가 흉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 빼세요. 더 이상 사정 봐줄 수 없습니다. 세 달치 밀린 월세 90만 원은 이제 갓 24이 된 서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제 서윤에게 남은 건 낡은 천등 가방 하나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아픈 엄마의 유품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삐걱거리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가죽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년 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비가 아깝다며 파스 한 장으로 버티던 엄마. 그 엄마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가슴에 꼭 품고 있었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세상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할까? 서윤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엄마의 정갈한 필체로 적힌 각종 요리 비법들과 그 옆에 짧게 덧붙여진 엄마의 고단했던 일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리는 서윤이가 잠들었을 때 볶아야 향이 더 좋다. 서윤이가 나중에 커서 이 맛을 기억해 줄까? 서윤은 엄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덧그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던 서윤의 손가락이 마지막 장의 두툼한 종이 부분에 머물렀습니다. 종이가 겹쳐진 느낌이 이상해 조심스럽게 칼끝으로 종이 사이를 갈랐습니다.
그 안에서 툭 떨어진 것은 빛바랜 강성 리조트 VIP 전용 영수증 한 장과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메모지에는 엄마의 필체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떨리는 손으로 적은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시작이자 끝인 곳. 하지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집. 내 딸 서윤아, 내가 만약 이 일기장을 펼친다면 그건 내가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겠지. 기억해라. 너는 저 화려한 성의 주인이 되어야 할 아이였다는 것을. 서윤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시장 바닥 설거지꾼으로 살았습니다. 손은 늘 부르트고 옷에선 생선 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강성 리조트가 엄마의 집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서윤은 엄마가 죽기 전까지 왜 그렇게 자주 TV에 나오는 강성 리조트 광고를 보며 넋을 놓았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내쫓고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곳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윤은 밤을 새워 강성 리조트의 채용 홈페이지를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마침 주방 지원팀에서 자벽부를 구한다는 긴급 공고가 운명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지 아니면 엄마의 복수를 위한 시작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서윤은 망설임 없이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성 리조트의 주방은 거대한 금속 기계 장치처럼 차갑고 거대했습니다. 수백 명의 셰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최고급 전복과 삭스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 하지만 그 화려한 주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과 그릇들 사이가 서윤의 자리였습니다. 어이 신입, 거기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빨리 안 움직여. 오늘 회장님 귀국 연회 있는 거 몰라? 주방장의 고함은 식당 주인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고 서윤은 쉴 새 없이 고무장갑 속으로 뜨거운 물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조트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거대한 리조트 최상층에는 회장님만을 위한 전용 의료 스위트룸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머물던 강만수 회장이 거식증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회장님이 벌써 사흘째 물 한 모금도 못 넘기신단다. 전국의 미슐랭 셰프들이 만든 음식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쳐넣으셨어. 주방장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 주방 전체가 초비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조카이자 리조트의 실세인 최상국 상무가 주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상국은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셰프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들. 회장님 돌아가시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당장 회장님 입맛을 살릴 수 있는 걸 내와. 못하면 오늘부로 이 리조트 주방은 폐쇄다. 너희 모두 커리어 끝난 줄 알아. 최상국의 협박에 모든 셰프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할 때 서윤은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일기장에 적어둔 그리움을 부르는 황금 보리새우 죽. 서윤은 모두가 회장의 병실 상태를 확인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탔습니다. 주방 한편에 버려지기 일보 직전인 평범한 보리와 셰프들이 육수만 내고 버리려던 말린 새우 머리들을 챙겼습니다. 서윤은 일기장의 지침대로 보리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보리는 그냥 볶는 게 아니야. 눈꽃이 내리는 것처럼 하얗게 피어날 때까지 아주 천천히 마음을 다해 온도를 높여야 해.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약한 불 위에서 보리알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변하다가 이내 눈꽃처럼 하얗게 터질 때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새우 머리를 으깨어 진한 바다의 향을 뽑아낸 육수를 부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 환풍기를 타고 고소하면서도 깊은, 마치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안온함이 느껴지는 향기가 리조트 복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트러플이나 삭스핀에서는 결코 날 수 없는 사람의 심장을 건드리는 향기였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회장의 전담 간호사가 그 향기에 홀린 듯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주방장님이 새로 만드신 보양식인가요? 간호사는 정신없이 주방을 살피다 서윤이 막 끓여내어 식히려 두었던 작은 냄비 속의 죽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건 누가 준비한 거죠? 향기가 너무 좋네요. 일단 이걸로 가져가 볼게요. 회장님이 지금 냄새만으로도 반응을 하시거든요. 서윤이 말릴 틈도 없이 간호사는 서윤이 끓인 보잘것없는 죽 사발을 들고 회장의 VIP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2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담긴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병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것처럼 무겁고 조용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의료기기들이 내뱉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이곳이 생명의 현장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초췌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최상국 상무는 가식적인 슬픔을 얼굴에 띄운 채 속으로는 회장의 유언장을 몇 번이고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의 전담 간호사가 다급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윤이 정성을 다해 끓여낸 소박한 죽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상국은 미간을 찌푸리며 간호사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회장님은 지금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간호사는 최상국의 위압감에 위축되면서도 코끝을 자극하는 그 신비로운 향기에 이끌려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주방에서 새로 올린 죽인데 향기가 너무나도 남다릅니다. 회장님께서 아까부터 코를 실룩거리시며 반응을 보이셨어요. 최상국은 콧방귀를 뀌며 죽 사발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셰프들의 사내진미도 거부하신 분이야. 이런 보잘것없는 죽이 대체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죽사발에서 피어오른 고소하고 깊은 보리새우의 향이 최상국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냄새가 아니라 기억의 심연을 건드리는 기묘한 힘을 가진 향기였습니다. 그 순간 죽은 듯이 누워있던 강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무거운 눈을 번쩍 뜨더니 떨리는 손을 뻗어 최상국이 들고 있던 죽 사발을 낚아챘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강 회장은 대답 대신 타는 목소리로 신음하며 죽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죽이 혀끝에 닿는 순간 강 회장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이 맛이다. 이 맛이야.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신음인지 통곡인지 알 수 없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야심 때문에 차갑게 내쫓았던 외동딸 은수. 그녀가 매일 아침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며 머리맡에 놓아주던 바로 그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 세우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죽을 만든 자를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어서 데려오란 말이다. 간호사는 겁에 질려 주방으로 달려갔고 최상국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자벽부 앞치마를 두른 채 손등이 하얗게 불어 터진 서윤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길고 검은 생머리, 깊고 슬픈 눈망울, 그리고 당황할 때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저 습관까지. 눈앞의 소녀는 25년 전 자신이 버렸던 딸 은수와 너무나도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부르튼 손을 붙잡으며 목이 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체 이 죽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냐? 서윤은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슴속에 응어리진 25년의 세월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평생을 이름 없는 설거지꾼으로 사시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 회장은 지팡이를 놓치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은 품 안에서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에 붙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과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은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손녀였어. 내 딸 은수의 아이가 내 곁에서 그릇이나 닦으며 구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냐. 강 회장의 처절한 통곡이 병실 벽을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늘에 계신 엄마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 안의 감동적인 분위기를 깨뜨린 것은 최상국의 서슬 퍼런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국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죽맛 좀 비슷하게 흉내냈다고 해서 덥석 손녀라고 믿으시다니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최상국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지독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25년 전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은수를 모함하고 사지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녀가 진짜 은수의 딸이라면 자신이 쌓아온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최상국의 호통에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닥쳐라. 내 눈은 못 속여도 내 혀는 결코 못 속인다. 이 맛은 세상에 내 딸 은수밖에 모르는 맛이야. 너 같은 놈이 감히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최상국은 강 회장의 기세에 움찔하면서도 서윤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낮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야, 너 얼마 받고 들어왔어? 누구 사주를 받은 거지? 내 엄마라는 년은 지금 어디서 몸이라도 팔며 구걸하고 있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최상국의 비열한 말은 서윤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최상국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고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숨죽여 울면서도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이름, 은수의 딸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상국의 심장을 정통으로 겨냥했습니다. 25년 전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는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볼 거예요. 최상국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윤의 뺨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지만 강 회장의 매서운 경고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상국, 내가 지금 선을 넘고 있구나. 이 아이는 내 손님이다. 아니, 내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무례하게 굴면 내 놈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주마. 강 회장의 위험 앞에 최상국은 결국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상국은 병실을 나가며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이, 주방에 있는 그 계집애.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일기장도 반드시 뺏어오고. 서윤은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 그의 마른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병실 밖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이 일기장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악마들을 처단할 무기가 될 것임을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서윤은 주머니 속에 든 낡은 열쇠 하나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서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성 리조트의 가장 높은 곳, 귀빈실의 밤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폭신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심장은 마치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대맡에 두었던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일기장의 낡은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엄마의 야윈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은 일기장 맨 뒷장, 유난히 딱딱하고 두꺼웠던 표지 가죽을 손톱 끝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긴장감 속에서 가죽이 조금씩 벌어지자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검은색 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며 녹음했던 카세트 테이프의 내용을 세월이 흘러 디지털로 변환해 숨겨둔 마이크로 SD 카드였습니다. 엄마는 언젠가 서윤이 이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올 것을 알고 낡은 기술을 최신 기술로 옮겨 담으며 기적 같은 기회를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칩을 손에 쥐는 순간 서윤은 차가운 금속 너머로 엄마의 뜨거운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복도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의 방 도어락이 소리 없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칩을 주머니 속 깊숙이 밀어넣고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노트를 일기장 대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겨자는 척 숨을 죽였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 3개가 방 안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최상국 상무가 보낸 전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안광은 서늘하게 빛났고 서윤은 심장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책상으로 다가가 서윤이 놓아둔 가짜 일기장을 챙겼습니다. 찾았습니다. 바로 나갑시다.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와 함께 그림자들은 들어올 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도 서윤은 한참 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주머니 속에 진짜 칩을 꺼내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저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나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낼게. 서윤은 그날 밤부터 꼬박 3일 동안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있는 할아버지에게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고 최상국에게는 일기장을 잃어버리고 겁에 질린 척 연기했습니다. 그 3일은 서윤에게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치밀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일기장 속에 적혀있던 옛 인연, 지금은 정의로운 검사가 된
엄마의 고향 친구에게 몰래 연락을 취했습니다. 칩 속의 음성 파일을 전송하고 최상국의 20년치 횡령 장부 스캔본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법적인 그물을 짰습니다. 진실은 무거웠고 복수의 칼날은 차갑게 갈렸습니다. 운명의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서윤은 낡은 앞치마를 고쳐 매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나약한 설거지꾼이 아닌 엄마의 한을 풀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 서 있었습니다. 강성 리조트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이사진들이 거대한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위태로운 안색의 강만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상국 상무는 승리를 확신한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회장님, 우리는 최근 아주 불쾌한 사기극을 목격했습니다. 최상국은 품 안에서 서윤에게 뺏었다고 믿는 가짜 일기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조잡한 노트 하나로 우리 리조트의 혈통을 사칭하려던 계집이 있었습니다. 그 계집은 어젯밤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봐 이 일기장까지 버려두고 야반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최상국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사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과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쩐지 설거지꾼 따위가 회장님 손녀일 리가 없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최상국은 주주들의 반응에 기세등등해져 강 회장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런 천박한 아이에게 휘둘려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다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님의 경영권 제안과 저의 회장 대행 선임안을 정식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최상국이 의사봉을 내리치려는 순간 대회의실의 묵직한 문이 벌컥 열리며 거대한 소음을 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여전히 낡고 때 묻은 설거지꾼 앞치마를 두른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누가 도망갔다는 거죠? 최상국 상무님? 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최상국은 귀신을 본 듯 눈을 부릅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보안팀은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사기꾼을 끌어내지 않고, 사기꾼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겠죠. 당신이 뺏어간 그 노트, 아주 재밌게 읽으셨나요? 서윤은 비웃음 섞인 어조로 대꾸하며 중앙 노트북에 자신의 USB를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25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짜 목소리를 들려드리죠. 서윤이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서라운드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수야, 포기해. 내 아버지는 이미 내 손안에 있어. 내가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내 아버지 산소호흡기는 오늘부로 떼어질 거다. 이 돈 받고 꺼져. 다시는 서울 땅 밟지 마. 내가 죽든 살든 관심 없으니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젊은 시절 최상국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고 이사진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최상국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기술로 이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장부들도 조작인가요? 서윤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화면 가득 최상국이 지난 20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리조트 자금을 세탁해온 치밀한 내역들이 펼쳐졌습니다.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설거지를 하며 때로는 최상국의 수아들에게
매를 맞아가며 목숨 걸고 수집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딸의 신음소리와 최상국의 악마 같은 음성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최상국, 내 놈이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내 곁에서 웃고 있었단 말이냐? 강 회장의 호통은 사자의 포효처럼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최상국은 이제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죽었어야 했어. 죽었어야 했다고. 서윤은 바닥에 엎드러진 최상국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죽지 않았어. 당신이 파멸하는 이 순간을 내 눈을 통해 똑똑히 보고 계시니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실의 종소리가 리조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특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는 소독약 냄새와 긴박한 정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서윤은 그 곁을 지키며 할아버지의 거칠고 마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좁은 고시원 창밖을 보며 할아버지가 끓여주셨던 그 보리새우 죽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그 맛이 엄마에게는 유일하게 돌아가고 싶은 집이었으니까요. 서윤의 뜨거운 눈물이 강 회장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서윤의 손을 힘주어 맞잡았습니다. 수야, 내 딸 은수야. 강 회장은 힘겹게 눈을 뜨자마자 서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서윤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 악마 같은 놈의 말에 속아 내 귀한 딸을 사지로 몰아넣고 너를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상봉의 순간도 잠시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상국 상무가 자신의 전담 변호사와 이사진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최상국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이렇게 깨어나시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방금 긴급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해임안과 저의 회장 대행 선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저기 저 사기꾼 계집이 가져온 조작된 파일 따위에 흔들리는 경영진은 이제 없습니다. 최상국은 승리를 확신한 듯 서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기꾼은 경찰에 넘기고 회장님은 남은 여생 편히 쉬시죠.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 테니까. 그 순간 서윤이 최상국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최상국 상무님, 당신이 매수한 이사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서윤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최상국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상국에게 뇌물을 받았던 이사들이 검찰청으로 압송되는 실시간 뉴스 화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수하들이 가져간 그 가짜 일기장 속에는 당신이 그동안 이사들에게 뿌린 비자금의 출처와 계좌번호가 아주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최상국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보안팀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보안팀도 이미 검찰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당신이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세운 유령 회사의 명단까지 지금 이 순간 전 국민이 뉴스 전광판을 통해 보고 있어요. 병실 밖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번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최상국의 양팔을 붙잡은 수사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최상국 씨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협박,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상국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었지만 이미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수갑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팡이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 내 딸에게 지은 죄, 지옥에 가서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끌어내라. 폭풍이 지나간 강성 리조트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상국을 비롯한 비리 세력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강 회장은 건강을 회복해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의 풍경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하기만 했던 리조트 정문 앞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자리에는 거대한 한옥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서윤이 직접 지은 은순의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최고급 음식을 팔지만 저녁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엄마의 비법이 담긴 죽을 대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설거지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리조트의 새로운 가치를 설계하는 기획자이자 은순의 식당을 운영하는 따뜻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개업식 날 서윤은 엄마가 평생 입었던 낡은 앞치마를 소중히 액자에 넣어 식당 중앙에 걸어두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고소한 보리새우의 향기가 가득했고 그 향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강 회장은 손녀 서윤의 대견한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 리조트의 가장 큰 자산이자 희망이구나.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겠어. 서윤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엄마가 평생 소망했던 따뜻한 가정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리조트의 정원, 서윤은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각 끓여낸 보리새우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사발을 보며 서윤은 할아버지에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비법을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죽에 들어가는 보리는요. 눈꽃처럼 하얗게 피어날 때까지 아주 천천히 볶아야 한대요. 그래야 차갑게 식어버린 그리운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강 회장은 죽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허허, 정말 따뜻하구나. 25년 만에 내가 진짜 사람의 밥을 먹는 기분이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렌지빛으로 물든 구름 사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이제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따뜻한 밥 지으며 행복하게 살게. 엄마가 나에게 남겨준 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낼 거대한 사랑이었어. 고마워, 엄마.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노을 지는 정원에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계신가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을 우리는 너무 멀리서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마음 한 그릇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손맛은 정성에서 나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엄마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